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늦게나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바이오텍들이 정말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바이오텍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너무 안 좋았는데요. 미용기기, 화장품 뭐 말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영향을 받은 걸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1월에는 실적 관련된 기업들을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사적으로 제약바이오 지수가 좋았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월보다도 1월이 더 좋았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1월 역사적으로 제약바이오 지수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실적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실적 시즌은 다가오고 있고 실적 시즌에는 실적과 관련해서 빛을 보는 기업들이 당연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실적 기간에는 실적주를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오늘 조언 드려보고자 합니다. 4분기는 사실 제약주들이나 미용기기 기업들의 성수기인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용 기업이나 제약주 좀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24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 시즌에는요, 실적 관련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데요. 통상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좋은 실적이란 전 분기 대비 혹은 작년 대비 실적이 좋아졌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애널리스트 추정치 혹은 시장이 생각하는 예상치보다 잘 나와야 실적이 잘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비 성장한 실적에 플러스에 추정치보다 잘 나온 실적을 보여줘야만 이게 반영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작년 대비해서 혹은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진 것만으로는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4분기가 성수기인 제약사나 미용기 기업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오늘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기업마다 차이도 있고 인센티브가 4분기에 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비용으로 많이 자감이 된다면 혹은 따로 또 일회성 비용이 있다면 당연히 다른 흐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은 딱 두 기업만 가져왔습니다. 이 두 기업 이외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는데요. 4분기에 대형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SK바이오팜은 4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4분기 실적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까지 모멘텀, 정말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기업 두 군데를 추려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들이고요.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리베이트 관련해서 과징금이 얘기가 나왔었고 아토피 치료제 반환 때문에 좀 급락이 심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본업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최근 독감과 몸살 환자가 급증함으로써 그리고 어린이 환자들이 증가함으로써 수액 부문의 성장세도 엄청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액
1등 기업은 JW인 거 잊지 마시고요. 중해제약 같은 경우 전문의약품 쪽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햄리브라라는 혈우병 치료제가 로슈 거거든요. 근데 이제 햄리브라의 성장세가 뭐 연평균 뭐 30%라고 하니 혈우병 시장에 있어서는 정말 선호도가 높은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햄리브라가 작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확대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바로 제시라는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제 이 리바로 패밀리 쪽도 성장세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 부문의 고성장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수액 부분도 계속 성장. 거기에 더불어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 올해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에 탈모 치료제인 JW0061과 항암제인 JW2286 신약 승인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부분도 좀 업사이드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비올은 미용기기 업종 탑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ITC 소송 때문입니다. 비올이 마이크로니들 RF의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니들 RF와 비슷한 기술로 기기를 만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다 많이 한 상황이고요. 특허 소송 합의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월 10일 내는 루트로닉이 특허 합의 기업 리스트로 포함이 되었고 좀 합의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최소 뭐 7, 8개 정도라고 하는데 그 기업들과 특허 소송 합의가 올해 다수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로열티도 올해부터 좀 반영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올이 전체적인 업사이드나 성장세는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업만으로도 마이크로니들 RF 기기인 실펌 X, 스칼렛, 실펌 모두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미용기 기업들 중 미국 비중이 제일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용기기 시장이 가장 큰 미국에서 이 정도의 실적을 낸다? 저는 앞으로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기가 깔리니까 소모품 매출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겠죠.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비중이 올라갈수록 마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의 성장에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4분기 실적은 이제 130억 원에 7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OPM 마진율은 전 분기 대비 살짝 깎이는 거죠. 저는 이제 인센티브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 뭐 335억 원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50%대 초반이죠. 근데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을 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훨씬 더 뛸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또 이슈로는 브라질 실펌 X 승인이 나면서 브라질 고성장이 예상되는 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비올의 실펌 X를 팔아주는 파트너사가 클래시스의 클래시스의 이제 슈링크 같은 거를 팔아줬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클래시스가 브라질 남미 쪽에서 뭐 1,000억 이상을 팔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 대리점이 일을 잘하고 영업망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 기업인 거겠죠. 그래서 이 파트너사를 통해서 브라질 쪽에 진출을 잘 하게 되면 확실히 올해 최소 뭐 50억, 뭐 100억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비올 4분기 실적도 일단 역대 최대 실적은 맞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2023년 실적도 매우 우수했고 2024년 실적은 지속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리레이팅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일단 4분기 실적 좋고 2024년 상반기에 모멘텀 있는 기업으로서 오늘 소개를 시켜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형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외에 화장품 기업인 VT 같은 경우 4분기 실적 좋으니까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